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과거에 겪은 상처들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하나 꼽아보자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매우 건강하고 좋았다면 상황적인 요인이나 과거의 상처들도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까지 제 많은 영상에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아이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동심리학자 제프리 번스타인의 글 Four Ways to Free Your Child from Crushing Self-Doubt를 참고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담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부모님이 보여야 할 올바른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가진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인정해 주는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히 해소하려는 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는 아이의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감정을 느끼는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 이를테면 남자아이가 슬픈 표정 지면 안 돼 라거나 그렇게 짜증내면 사람들이 다 욕한다 라는 등의 말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저 쌓아두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정의 해소는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쌓여서 터지거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자책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네가 잘못해놓고 뭘 힘들어해?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같이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에는 감정에 대한 공감, 그 결과여도 괜찮다는 표현, 그리고 부모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상처가 자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부모님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힘들어해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이를 해결할 어떤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기보다는 네가 부족해서 생겨난 일이겠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힘겨워하다가 또 실패를 겪게 되고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슈퍼맨이 아닌 이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아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인생 선배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퍼도 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좀 더 잘해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기보다는 힘들었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봐. 널 괴롭히는 아이에게 할 말을 한번 연습해보자. 너 괴롭히는 애 말고 너와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을 찾고 친해지는 방법을 연습해보자. 여기에서는 이제 감정에 대한 공감이 다시 들어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실제로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뇌와 가치관이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에 있고 이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또래에서 혹은 누군가가 외모가 최고라고 하면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 돈이 최고라고 하면 돈에만 가치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직업 선호도 조사 이런 거 물어보면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돈 많이 버는 뭐 사짜 직업 혹은 뭐 아이돌 뭐 이런 것처럼 좀 사람들의 영향 혹은 미디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아이들이 이러한 협소한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면 아이 스스로 자신이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쁘거나 멋지지 않거나 그리고 돈이 많지 않다면 바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때 부모님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학업에 대한 강박이 심한 아이가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난 네가 열심히 하는 태도도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여기에는 감정에 대한 공감 기본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을 파헤쳐서 또 반박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러한 강박을 갖고 있는 아이는 그러한 성과가 곧 자신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도 은연중에 그러한 조건이 달성될 때에만 사랑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없어도 네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네 번째,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치란 정말 다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이 가치가 사람들이나 사회가 가치를 부여한 부분으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성적, 특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과목의 높은 성적만 자신의 가치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인관계 능력, 예체능과 관련된 능력, 성실성, 창의성 등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빨리 배우고 많이 외우는 능력이 중요했겠지만 AI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이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더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아이가 다른 형제에 비해서 혹은 다른 자매에 비해서 학업적인 성과가 좋지 않을 때 야 너도 누나나 형, 언니, 동생만큼 따라가야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넌 왜 그러니? 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평소에 요리에 관심 있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요리학원에 한번 등록시켜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너의 재능을 펼쳐보려. 이게 무슨 이제 방향이냐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영역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쉽게 선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핵심은 아이가 현재 또 주어진 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가이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아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저 그런 아이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자존감 높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치가 되어주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싸우고 네 번째는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아이를 소중하게 대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이를 소중하게 대했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몇몇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감정은 무시하고 얘가 나중에 좋은 사람 되라고 학원에만 몰아두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자존감에 중요한 이 네 가지 방향 중에 자신의 양육 과정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양육 과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아이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바로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무료 자존감 전자책을 신청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한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 꼭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